안녕하세요. KBS KBS 얘기를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KBS 38기 아나운서였던 지금은 프리랜서 방송인 김민정입니다. 좋은 점이 확실히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척하면 척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별다르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동지, 내 편이라서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점 잘 들었고요.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정말 같은 직업군이면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너무 서로를 잘 알다 보니까 굳이 말하고 싶지 않고 공유하고 싶지 않은 감정까지 다 알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들키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저희는 특히 사내 부부여서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회사 안에서. 가장 좋은 점은 어떤 일이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새 출발점에 서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분명히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더 넓게 펼쳐졌다라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 프리랜서 되고 나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제가 첫 직장이 KBS였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KBS에서 있다 보면 정년까지 방송을 작은 거라도, 내 목소리 뭐 라디오 방송이라도 스판 녹음이라도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 저는 메인 앵커를 하다가 내려왔을 때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는 졸업을 한 느낌이었고 다시 중고 신입이 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더 고민을 많이 했고 더 큰 도전을 하고 싶고 더 자유로워지고 싶었는데, 메인 앵커로서의 그런 경력이 KBS 안에서는 조금은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한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큰 도전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와봤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녹록지 않고 자유로워진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더 도태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도 있고 불안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고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드라마처럼 오디션을 보는 건 맞아요. 어떤 한 앵커의 공석이 뜨면 오디션을 봅니다. 지금 현재 앵커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현재 하는 앵커들은 그 당시에는 앵커면은 오디션에 자동으로 이제 후보망에 오를 수 있게끔 돼서 9시 뉴스 앵커 자리에서는 영상으로만 평가를 받았었는데, 제가 하는 뉴스가 있으니까 그 오디션 보기 전에 직전에 저희 카메라 테스트 하듯이 뉴스를 하나 주는데, 뉴스 앵커 멘트를 주는 게 아니라 뉴스 전체 그 리포트를 줘요. 그 기자가 취재해온.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앵커 멘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정말 뉴스 하듯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나운서도 오디션에 응모하고 기자도 그렇고 같이 오디션을 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경쟁률이 한 자리를 뽑는데 그 당시에 각 시간별로 뉴스 앵커를 다 하면 한 10명 정도 됐을 거고, 항상 보면 20명에서 3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명확한 기준은 있죠. 그리고 메인 뉴스가 갖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사의 얼굴로서 적합한지 그런 이미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발음은 분명히 좋아야 될 테고, 뉴스 진행 능력도 볼 거고, 그리고 남자 앵커, 여자 앵커의 조화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잘한다고가 아니라 서로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적절한 이미지인가 라는 부분도 보는 것 같고, 서로의 목소리가 어울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앵커가 너무 저음인데 여자 앵커 너무 고음이면 또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는 7시 뉴스를 진행하다가 9시 뉴스로 갔었는데 7시 뉴스 진행을 할 때 갑자기 속보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원고를 탁 놔두고 가셨어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뉴스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종이를 받아들어서 탁 고개를 들었는데, 원래 프롬프터라고 해서 앞에 대본이 보이거든요. 근데 대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이걸 어떡하지? 근데 제가 고개를 들기 전에
승객 120명을 태운까지 봤어요. 그래서 아, 비행기 사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승객 120명이 태운하고 바로 정수리 방송을 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저는 정말 식은땀이 나고 굉장히 놀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별로 티가 안 났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뉴스 원래 1차 카메라 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 다음 날씨로 넘겼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순발력이 있구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앵커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앵커였는데 9시 뉴스 앵커 오디션 평가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어서 저는 그 KBS라는 회사가 큰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도제식이라고 하잖아요. 선배들께 물려받으면서 뭔가 전수받는 느낌인데 그게 참 도움이 되긴 해요. 그리고 그래서 사회생활, 조직생활을 해본 사람이 또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제 인생에서 필요한 것도 많이 얻은 게 KBS 회사 생활이었고 KBS 출신 프리랜서가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방송사 다 통틀어서 아나운서가 가장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 KBS 교육이라든지 KBS 안에서의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